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초중학교 학생분과 사회를 맡은 광주 양지초등학교 교사 장현주입니다. 저희 분과에 지금 고등학생들 저희 참가자가 31명이나 지금 있네요. 네.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토의는 줌으로 실시간 참여하고 있는 저희 A 분과는요, 15명의 학생과 웨비나 플랫폼으로 실시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30명의 학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손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분과 토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공통 주제인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과 저희 초중학교 분과 주제인 기초 능력의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두 개의 주제입니다. 주제 토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신 학생들은요,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화면상에 손을 들어서 차례대로 지정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행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또한 웨비나로 참여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의견 주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의 고영석 선생님, 네, 광주 광천초등학교의 박기호 선생님, 광주 양동초등학교 유대근 선생님, 진남중학교 김태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모둠별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학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줌과 예비나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참가자들 한번 서로 소개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발언할 때 자기 소속, 이름 밝혀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참가자가 26명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주제였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부터 의견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미래사회의 변화를 대비해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교육은 이러이러한 인재상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아직 손 들진 마시고요. 채팅창에 저희 채팅창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채팅창에 내가 생각하는 미래 인재상 이러이러한 사람 또는 어떤 창의성,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 이러이러한 인재. 아직 엔터 치지 마시고요. 네, 입력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엔터 치세요 하면 그때 한번 쳐서 우리 실시간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미래 인재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입력하셨어요? 네, 엔터 치겠습니다. 채팅방 봐볼게요. 엔터 쳐주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미래 인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창 잘 접속이 안 되나요?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소속이 아직 안 적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혜준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 네, 나눔과 배려,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인재. 오, 네. 순청 별량중학교 학생이죠. 자기주도적이고 틀에 박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주 생각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산중학교에 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낱말로 적어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굉장히 이 실시간 토론이 활발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채팅창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발언권 한번 드릴게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저 미래에는 이런 인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발언해 주실 분 오늘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회의가 교육부에 잘 전달될 수 있겠죠? 자, 그 이유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손을 들어서 먼저 저봉초에 은지호 학생 하고 싶죠? 손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자, 우리 지호 친구는 어떤 인재가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눔과 배려,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미래 사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미래사회 협력하고 함께 해결하는 그런 인재상이 필요하다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까 지산중학교 김민재 학생, 네,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셨죠?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왜 그런 인재상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생기는데 거기서 사람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사회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배려하는 인간상.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서. 네. 광덕중학교 이도훈 학생. 네. 마이크. 네. 말씀해 주세요. 자기 소개 먼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도훈 학생? 현재 광덕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미래에는 다른 이들과의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가장 최적의 의견을 찾아갈 수 있는 협력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력성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도훈 학생 왜 그렇게 네. 아무래도 자신의 의견만을 혼자 고집해서 나가다 보면은 다른 이들과 많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잘 해나가면서 주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 A 분과 모두 발표 서로 토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초등학교의 제주도네요. 오사랑 학생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이도초등학교 6학년 오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 미래가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다가오고 AI도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존에 똑같은 것을 다 같이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일찍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미래를 고민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더 일찍 찾으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걸 좀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안 켜져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들초 학생, 다음에 오송중학교 학생, 저희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월중학교 박유민 학생, 저희 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게요. 네. 자, 한 분 친구 이야기만 더 듣고 다음 주제로 저희 넘어가 볼게요. 저봉초의 초등학생들 발표가 굉장히 활발해요. 저봉초 임민서 학생 자기 소개 부탁드리고요. 자, 자기 의견 발표해 주세요.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인재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임민서 학생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봉초등학교 6학년 학생 임민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필요한 미래의 인재는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공동체 의식이 아주 중요시 될 것인데 공동체가 이제 잘 되려면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 민수 학생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정말 인재상 같아요. 부끄럼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네. 너무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학생들이 이러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 또는 자신의 의견을 부끄럼 없이 발표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전에 생각한 내용도 좋고요. 지금 생각한 내용들 처음에 발표 안 한 친구들, 토의 안 한 친구들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발표해 주세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최소 5년, 6년 이상 학교 다녔잖아요. 이렇게 미래 인재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들초에 이강현 학생. 저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교육하는 것을 스스로 주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학생들이 어떤 방식을 원할까요? 저희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 어떤 방식의 교육을 원할까요? 좀 더 보충해서 강연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강현 학생. 학생들은 자기가 뭔가를 읽고 이해를 하면은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되려면은 먼저 교과서 같은 걸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읽고 이해를 하려면은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 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책 읽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잘들 듣고 계시죠? 학교에서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거를 이해하고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또 발표해 주실까요? 네, 제주 한림여중의 박혜준 학생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림여중 박혜준입니다. 저는 현재 학생들이 미래에서 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개인을 알고 그 개개인의 능력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배척해 나가는 학생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각자의 적성 검사를 하고 이 적성 검사에 따른 학생들을 따로 분류하여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토론식 교육을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토의, 또 토론 이런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자기 의견 말씀해 네. 오송중학교의 홍다인 학생. 안녕하세요. 오송중학교 홍다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는 다양한 삶의 다양성을 찾고 또한 학교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특정한 교육이나 그런 것밖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교육과 또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너무나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지 않고 줌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주면 서로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많은 것들이 강조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이러한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업과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한 후에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받아온 학교 수업 되돌아보시고요. 어떤 수업이 좀 더 나에게 더 흥미가 있고 이 뒤에 주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수업과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는지 우리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우리 아직 발표 안 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주에 있는 근영중학교 유구명 학생 혹시 발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업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의 능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평가는 결과 중심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현재 평가는 총괄 평가이지만 학생이 현재 수준을 알 수 있는 진단 평가가 필요하고 학습 목표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형성 평가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학습자의 요구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가의 좀 다양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중간, 기말 이런 시험 볼 때, 총괄 평가 볼 때 좀 스트레스도 있고 하시죠. 네. 네. 그런 평가에 대한 다양화 잘 들어보았습니다. 또 의견 발표하셨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높이. 어떤 수업, 어떤 평가? 내가 원하는 수업은 이런 수업이다. 네, 광덕중학교 이도훈 학생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평가를 조금 색다르게 진행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서로 점수를 매겨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명확한 틀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평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덕중학교에서는 그 모든별로 학생들끼리 상호 토론 평가를 한 거죠, 이도훈 학생. 네. 네, 저희가 지난 학기에 한번 해봤었는데. 네. 그런 평가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더 호응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수업과 수업도 괜찮고 평가도 괜찮아요. 혹시 의견 지금 웨비나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순천 별량중학교 이수민 학생. 네. 안녕하세요. 순천 별량중학교 학생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 학교에서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초등학생 때 한 수업 방식이었는데 거꾸로 수업 방식이라고 선생님이 먼저 과제를 제시하면은 친구들끼리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면은 이제 그 좀 자유롭게 반에서 놀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평가를 하기에도 되게 친구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서 평가를 하기도 되게 좋았고 또 수업 진행하는데도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알아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방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수업 이야기도 나왔어요.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웨비나로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주어지고 계시는데요. 토의 토론 수업,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수업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 아나초의 김나경 학생이 웨비나로 참여해 주셨고요. 표선초, 여기도 제주도인 것 같아요. 표선초의 안세빈 학생도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를 고려해서 상과 연계된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통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토론식 수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근데 학교 생활 여러분들 하다 보면
공부에 여러분들 여기에 줌으로 들어온 학생, 웨비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제 선생님 생각에 대부분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수업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근데 학교 생활하다 보면 공부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저희 사회에 뭐 다문화 가정 학생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성장하기 위해 학교 교육은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같은 반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옆짝, 지금 코로나 시대의 짝꿍은 좀 어렵겠네요. 짝꿍이나 모둠에서 좀 학습의 어려움, 학습 결과에 조금 부진한 친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경험도 괜찮아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협력해서 수업을 하면 좋겠는지 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실시간 창으로도 올려주시고요. 저희 줌에서도 의견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들었어요. 네, 한들초의 이강현 학생, 우리 초등학교 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면서 학생들 잘 어울릴 수 있는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협력을 하며 학생들과 어울리며 학교의 교육 방식과도 어울릴 수 있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떤 교육이 좀 더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험담도 괜찮고요.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은 서로 의견이 맞고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이용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훨씬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학교의 교육 방식에도 잘 적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친구들의 도움이,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친구들이 있을까요? 다문화 가정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등등 어려움이 조금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변하면 좋겠는지. 네. 제주 이도초등학교 많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도초등학교 오사랑 학생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겪었던 경험인데요. 1년 전에 이제 좀 기초학력이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방과 후에 그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좀 뭔가 수업을 해주신다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조금 더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 방법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한 1, 2년 전에 저희 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문화 가정 학생한테 따로 뭔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학생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소외되지 않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담 너무 감사해요. 방과 후에 체계적인 지도 그리고 한국어 능력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손 드셨던 광덕중학교 이도훈 학생도 네,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 학생들이나 다문화 학생들이 교과서 위주로만 수업을 하다 보면 그 교과서의 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신에 영상 수업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을 한다면
학생들도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직접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좋은 방법 제시해 주셨고요. 조봉초의 임민서 학생, 네, 손 드셨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교육 방식은 바로 멘토 멘티 방식입니다. 바로 공부 이해도가 높은 친구와 공부 이해도가 조금 낮은 친구들과 둘이 함께 짝을 맺어가지고 공부 이해도가 높은 친구는 공부 이해도가 낮은 친구한테 이제 공부를 설명해주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은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은 친구들을 가르침으로써 또한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복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업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계속 감동받고 있어요. 학생들이 너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멘토 멘티 제도요. 네. 혹시 민서 학생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수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좋았던 걸로 생각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아마 경험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친구 얘기만 더 듣고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두가 협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안점도 좋고요. 경험담도 좋습니다. 장애 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 우리 차량 이동 중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친구가 한 명 발견됐어요. 혹시 주월중학교 박유민 학생 이야기 가능할까요? 너무 소음이 많을까요? 좀 힘드실까요? 네. 그러면 참여하는 걸로 듣는 걸로 대신하고요. 의견 또 주실 분들. 저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웨비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웨비나에서 웅천초의 설영서 학생이 학교에서 서로 협력하는데 필요한 인성 교육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나 다른 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인성교육으로 인해서 소외된 학생들과 어울리고 도와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실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 저희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소주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초중학교 분과 주제였죠. 기초 능력의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큰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되돌아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롭고 이랬을까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1, 2학년 때. 네. 그리고 물론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저희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더 흥미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왜 재밌었죠? 자유롭게, 네. 저기 전주 근영중학교 유구명 학생, 네, 손들기 버튼 눌러주셨는데 제가 못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것보다는 앞으로 배워야 할 게 조금
선행 학습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어가지고 구구단이랑 나눗셈 등의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재미있었던 것보다는 어려웠던 기억이 조금 많이 있어요. 아, 그럼 우리 금영 학생은 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려움이 있었군요. 제가 몰라줘서 너무 죄송해요. 저 1학년 지금 담임쌤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 굉장히 학교 즐겁게 코로나 시국에도 다니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유금영 학생이 조금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학교 공부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에서 기초적인 능력들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럼 금영 학생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좀 더 중학생이 될 때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선생님이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학습을 했었는데요. 기초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그 반복 학습의 중요함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자기에 대한 반성, 자아 성찰 시간과 많은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그런 시간들이 계속 필요하군요. 유금호 학생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산중학교의 김민재 학생, 우리 기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네, 제 경험으로는 일단 그 4학년 때쯤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노트를 주셔가지고 수업이 끝난 10분의 그 쉬는 시간 동안 배운 거를 짤막하게 적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조금 그 베이스 기초의 그런 능력은 다져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의외의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이 여기 줌에 참여하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의 경험담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능력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조봉초의 임민수 학생.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려면 일단 노트 정리하는 법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노트 정리를 해본 제 경험으로는 노트 정리를 하니까 조금 더 공부가 쉬워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상식들을 다 정리하는데 아주 쉬웠거든요. 근데 이 노트 정리하는 방법을 저도 깨닫는데 아주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부터 선생님이 좀 체계적으로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되게 나중에 공부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네. 노트 정리 방법들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중학교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금 중학교 학생들 노트 정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혹시 부연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중학교 공부를 해보니 광덕중의 이도훈 학생, 초등학교 때부터의 노트 정리가 중학교 갔더니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연습을 좀 해놨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선생님들 내용을 필기를 했는데, 그 필기한 내용을 중점으로 집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하면은 제가 효율적으로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복습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고, 2학년 때는 또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도훈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방법들을 익히고 중학교에 들어갔었나 봅니다. 또 다른 중학생 중에서 뭐 노트 정리라던가 아니면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더라 말씀해 주실 친구 있으세요? 네. 순천 별량중학교 이수민 학생. 우리 A분과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토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이크 켜졌네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3학년인데, 저희 학교에서 1학년일 때 여름방학에 그 수학 관련해서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가량 캠프를 했었는데, 이제 그 개인이 약간 수학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좀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멘토 멘티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트 정리 같은 경우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사실 공부를 안 하고 늘 뛰어놀았기 때문에 중학교 와서 굉장히 그 노트 정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노트 정리를 하면은 이제 1학년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학년에 들어와서 되게 노트 정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역시 아까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안세빈 학생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관련 놀이 활동을 개발하여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경험을 하면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기초적인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 주셨고요. 웅천초의 설영서 학생들의 기초적인 능력은 읽기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서 활동 늘리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서대부정의 김솔 학생도 독서 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이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줄 거라는 의견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웨비나로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줌 이야기하면서 아까 어떤 학생이 저는 초등학교 때 열심히 놀아서 공부 잘 안 했는데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수민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노는 것하고요. 공부하는 것이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놀이를 하면서도 공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고민스럽거든요. 선생님인 저도 고민스럽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등학교에서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봉초의 은지호 학생. 놀이와 공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노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 시간에 게임으로 영어 단어와 문장을 말하거나 익히는 연습 같은 경우가 합니다. 영어 시간에 게임하면서 이렇게 단어 외우고 이런 활동 해봤어요? 네네. 이런 놀이 활동이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던 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세요? 예, 초등학생들이 손을 많이 들고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한들초의 이강현 학생 먼저 듣고 조봉초의 임민서 학생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에게는 노는 것과 배우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초등학생 친구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놀면서 리더십을 배우고, 친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놀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육에서는 노는 것과 학습이 연계되어 있음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조봉초의 임민서 학생 이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도 노래와 공부는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놀이를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는 퀴즈나 골든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5학년 때 역사 공부를 했는데 엄청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퀴즈 놀이를 하면서 저희들끼리 역사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놀이를 하니까 아주 되게 재밌어서 저희 친구들도 그거를 덩달아서 아주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원 남초에 조주홍 학생 좀 늦게 들어오셨나요? 제가 얼굴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조주홍 학생? 네,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세요? 초등학교에서
4학년 때 선생님께서 영상을 약간 수학이나 국어 같은 걸 같이 편집을 하셔서 수업을 했는데 그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학교 수업에서도 영상 같은 걸로 같이 공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영상 수업, 네네, 의견 주셨고요. 아직 발언 안 한 친구 있을까요? 혹시 초등학생들이 의견을 더 많이 주시죠? 노는 활동, 놀이 활동. 자, 웨비나 소개 드릴게요. 이어수 웅천중학교의 송은채 학생은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놀이처럼 재미있게 배우는 공부 관련 게임이나 직접 실험하기, 놀이 수업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도함 중에 이 기쁨 학생은 활동 중심 수업,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놀이 활동들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많이 저희 금방 지나버리네요. 자, 이제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들은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많을까요? 혹시 자유학기제나 학년제 경험해 보신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중학생들. 아직 안 한 친구 있네요. 다 했나요? 네. 그럼 초등학생 중에 혹시 중학교에 가면 자유학기제를 한다더라, 자유학년제를 실시한다더라 이야기 들어본 친구 있으세요? 초등학생 중에. 네, 네. 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실시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좀 더 반영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들이 좀 더 의견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을 이런 식으로 보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바로 들어왔어요. 지산중학교 김민재 학생. 네. 먼저 자유학기제의 장점은 1학년 때 다양한 활동을 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시험의 부담을 느끼지 않아서 주요 공부를 제외한 다른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단점은 특목고, 외고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 비율이 2학년 때는 40%, 3학년 때는 60%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그 점이 약간 아쉽기도 하고,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아서 2학년 때 처음 보는 시험에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그 내신 퍼센트가 40%이기 때문에 처음이라 잘 못 보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재 학생은 2학년 1학기 처음 시험 볼 때 잘 보셨어요? 네. 궁금해지네요. 네. 개인적인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자유학기제의 단점을 보충하려면 1학년 때 단원평가나 진단평가, 그렇게 약간 내신에 포함되지는 않는 그런 쪽지 시험 같은 거를 봐가지고 2학년 때 시험을 대비하면 그래도 부담을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시험을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아까 표현으로 총괄평가를 보지 않으니까요. 중간고사, 기말평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부담이 없어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2학년 올라가면서 막상 이제 입시에 반영이 되는 시험을 실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좀 더 되면 자유학기제의 처음 의도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 의견 들어볼게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를 경험하신 중학생 친구들? 네. 먼저 제주 한림여 중에 박혜준 학생 먼저 듣고요. 전주 근영중학교의 유금영 학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학기제를 경험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조금 더 놀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학년이 되면 시험이 있으니까 매일이 시험 공부이다 보니까 자유가 비교적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자유학기제 그 자체로서의 그 학교에서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가,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희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이라기보다는 학교 공부만을 위주로 하였거든요. 지필평가가 없을 뿐이지 과학 수업이나 수학 수업 같은 거는 꾸준히 이렇게 수업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제의 의미가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것인데,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다른 학기와 다를 게 있나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이나 교육을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꿈을 찾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 교육부 관계자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유구명 학생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1학년이어서 지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방법을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과목 선택 방법을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과목을 억지로 수강하게 돼야 될 경우도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없었던 부분에서는 관심을 잊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만을 수강하게 될 경우에는 편중되어서 자유학기제의 목적인 다양한 분야의 탐색보다는 편중되어 있는 자신의 원하는 과목만을 수강하게 되어서 의미가 좀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착순이 아닌 자유학기제에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받아서 선생님들의 검토하에 진행된다거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택할 수 있는 교과를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까지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한 개설,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순천 별량중학교의 이수민 학생, 자유학기제 장점과 단점, 개선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학년제로 운영을 해서 되게 좀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은 되게 좋은데,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되게 좀 아주 풋풋한 초등학생 느낌이 나는 중학교 1학년이라 자신에 대해서 약간 알아가는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유학년제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2학년 때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기제로 운영하는 게 일단은 좋은 것 같고,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학년을 좀 바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아직 초등학교 느낌이 있죠. 초등학생 느낌이. 언제쯤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민이 학생은? 일단은 중학교 말고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네. 진로에 대한 조금 고민들이 많이 생길 때 네.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선택하거나 또는 경험하는 것들이 본인의 진로를 본인도 고민하고 있는 약간 탐색기에서 넘어온 과정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실제적으로 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자유학기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개인 역량에 따라서 수업이 바뀌고 또한 지역별 진로의 도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표선초의 안세빈 학생이었습니다. 지역별로의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할 방법으로 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교사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이러한 개선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지산 중에 하수민 학생은 중2부터 실시되는 정기적인 평가 있잖아요.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귀포 중앙여중 양나은 학생.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가 실행되는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탐색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행사, 활동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의견들이 엄청 성숙하죠. 이런 의견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주고 계시고요. 자, 우리 줌에서 한 분 이야기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혹시 초등학생 중에 자유학기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친구 있으세요? 여기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 물어볼 이야기는 없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럼 중학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경험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중학교 친구 중에 포두중학교 지석영 학생 오늘 의견 제시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자유학년제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주에 2시간 정도를 꼭 학교 밖에서 체험이나 강사를 초청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경험을 쌓아줬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아직 제가 1학년 때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그러한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에선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점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경험도 많이 쌓는 게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기를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을 자유학년들을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진로를 선택하거나 꿈을 정할 수 있는 시기에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개 주제에 대한 분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토의 주제에 대한 저희가 종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A분과 학생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선생님들께서 정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 미래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학생, 자기 주도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 그렇죠?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공동체 지향적인 인재,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 변화에 잘 적응하고 본인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는 인재. 그다음에 여러분들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사회에 강조해야 할 교육, 저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교육을 주도하고 학교 교육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친구들께서 읽는 능력을 키우고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다양한 삶에 기반한 다양한 기회, 개개인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토익 토론 수업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굉장히 많이 나누었죠. 그다음에 문제 상황을 주고 스스로 생각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발표하며 친구들과 공유하는 수업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에 대비한 수업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저희 정리해 볼게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토익 토론 수업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부분과 연계되기도 하고요. 상과 연관된 수업을 위해서 소통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토론식 수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저희 오늘 토익 해보니까 저희 A분과 굉장히 이런 것들이 듣고 함께 생각해보고 또 종합해보는 능력이 향상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요. 그다음에 또래 교수를 통한 수업이요. 멘토, 멘티 수업 말씀해 주셨고요. 평가에서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가 함께하는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게요. 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멘토, 멘티 제도, 그다음에 장애나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과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는 수업, 그다음에 방과 후에 프로그램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 주제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저희 초중학교 분과 주제에 대한 기초 능력의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토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기초적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이야기 저희 많이 해보았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으면 놀이 수업을 위한 전반적인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통한 중학교 학생들의 의견들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 저희 교육과정을 만드시는 이런 분들보다 실제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장점은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미래 사회에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막상 자유학기제 학년제가 지금 중1 때 실시되다 보니까 중2 처음 시험에서의 부담감 또는 너무 어릴 때 초등학생이 막 벗어난 듯한 중1 때 실시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좀 마무리해 볼까요? 의미 있는 토의가 여러분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친구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니까 자기 생각도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도 정리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분과 토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토의 결과 발표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A 분과는 이 채팅방에 그대로 남아 주셔가지고요. 토의 결과 발표와 종합 토의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의견 있으신 경우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제가 얼굴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저는 발표 친구가 저희 A분과 광덕중학교의 이도훈 학생인가요? 네. 잠시만요. 네. 이도훈 학생? 네. 줌으로 파일을 정리해 주셔서 옆에서 열심히 우리 고영석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거든요. 네, 보시고 발표 준비해 하셔가지고 종합 발표 시간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나서 반가웠고요. 우리 또 뵐 수 있겠죠? 코로나 시국 여러분들 네, 이도훈 학생 말씀하세요. 그 파일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줌 채팅창으로 혹시 아니면 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줌 채팅창으로 이도훈 학생 그대로 개별적으로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A분과 15명의 줌 학생, 웨비나 참여하신 30명 학생들 너무너무 적극적인 의견 제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지초등학교 장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